제가 자전거를 타막, SL6 림부, 디스크, 타막 SL7, 타막 SLA까지 시승까지 해보고 도그마 F, 네. 캐논데이, 시스템 6, 슈퍼6, 에보 다 해봤네. 네, 에어로드도 시승을 해봤습니다. 네. 구형, 신형 둘 다. 네. 네. 장비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약간 에피타이저 같이 요새 이제 도사에도 그렇고 그냥 전 세계 사이클리스트들 사이에서 되게 핫한 토픽이에요. 로드 타이어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꽤 많이 써봤잖아요. 저희가 네, 거기에 네. 맞게 림도 더 뚱뚱한 것도 막 해드리고 해서 써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제 의견을 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그냥. 네. 저는 28C가 좋습니다. 네. 30C는 안 써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좀 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28C 쓰면서 이제 약간 둔한 느낌은 있어요, 사실. 인터벌 순간 가속이. 네. 근데 일단은 다운힐에서 그 안정감 있게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승차감도 훨씬 좋아집니다. 좀 더 낮은 이제 공기압으로 저압 세팅 가능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에어로 효과에서 네. 조금 더 이제 손해를 본다고 항상 이야기하시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28C를 선호합니다. 네. 저는 제 의견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잖아요. 노멀 라이더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에어로가 훨씬 크게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졌지만 휠랩이 항상 제 의견만 따라서 가는 거는 힘들죠. 대중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 뒤 다 28C를 계속 선호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뭐 안 써본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넓어지고 더 안 넓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측은 31mm 정도 돼요. 지금 쓰시는 거. 사실 지금 월드 투어에서 30mm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거기까지는 지금도 약간 둔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 이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28C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페달링 할 때 뭔가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두꺼운 외경일수록. 아, 진짜 얘기 잘하셨는데 네. 그게 바로 저한테 부족한 점이에요. 기분이 좋게 만드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분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거에 대한 리뷰는 좀 잘 못하거든요. 숫자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즐거운 라이딩을 할 수 있게 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예전에 BB 인피니티 네. 그 이제 BB 이야기했을 때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 BB를 넣고 페달링이 기분이 좋아졌다. 네. 부드러워서. 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인지 강도가 더 낮아지고 파워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 맞아요. 페더스도 빨라지고. 네. 같은 맞습니다. 이치입니다. 지금 이 똥림을 쓰면서 외경 28C와 똥림을 같이 쓰면서 실제 데이터에서는 조금 더 느릴 수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편하고 더 가볍게 돌아갑니다. 페달링이. 네. 저는 그게 좋고 그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후반에 지치지 않게 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똑같이 느꼈어요. 28C 앞뒤로 껴보고 앞에 28 뒤에 30C 껴보고 물론 거기에 맞게 림도 더 뚱뚱하게 만들어서 껴봤는데요. 실제 탈 때 파워는 조금 더 잘 나와요. 근데 파워 대비 평속은 오히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평속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파워는 잘 나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걔가 저를 더 좋은 사이클리스트로 만들지 않을까. 훈련을 더 세게 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우리 50C 쓴다고 더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 둔해지지. 그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점점 덜 좋아지는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속도도 얇은 거에서 두꺼운 걸로 가면 좀 느려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 있고 나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넓어질 거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승차감이 좋아지면서 살짝의 속도 저하를 감수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내경 17mm, 18mm 휠을 대기업들이 출시할 때 저희가 거의 제일 먼저 21mm 내경을 2017년인가 6년에 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라질 수 있는 솔루션이면 무조건 먼저 가요. 그렇기 때문에 25mm 내경도 이미 한 4, 5년 전에 해봤는데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 기분은 빠른 것 같다는 맞는데 실제로는 안 빠르더라고요. 사실 튜블리스 타이어를 가장 먼저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이제
소위 꿀을 빨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와트를 엄청나게 세이브하고 혼자서 외경을 이제 두껍게 만들어서 좀 더 네. 두껍게 만들어서 와트를 구름성 엄청 이제 그쵸? 이득을 많이 보고 네. 해가지고 독주로 많이 우승하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혼자 강한가 라는 생각도 하고 네. 영양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혼자 많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네. 강했던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 25C에 대한 말도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수환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독주로 항상 우승했고 항상 독주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에어로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저와 같이 이제 펠로톤에서 같이 넘어가고 하는 라이더들은 승차감도 중요할 수 있고 네. 페달링에 대한 기분도 중요할 수 있고 네. 이제 다운힐이 부족하면 이제 외경 이제 넓이도 중요할 수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앞 28C, 뒤 30C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잘 보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한 2년 내로 지금의 25C들이요. 27C 또는 28C로 나올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왜냐면 림이 다 뚱뚱해졌으니까. 네. 지금 우리 25C 실측 27, 8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28C 실측 30, 31 나오죠. 나중에는 야, 나 28C, 30C 써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알고 있는 25C, 28C 쓰고 있게 될 거예요. 똑같은 거를 제가 4, 5년 전에 예상했고 그렇게 왔어요. 옛날 23C가 지금 25C보다 살짝 커요. 네, 림폭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측으로 얘기를 해야 맞다는 거고, 그렇다면 원재 씨 생각에는 실측으로 30mm, 앞에는 한 30mm, 뒤에는 한 31mm, 1mm 이 정도가 제일 좋았다 하는 거네요. 네. 사실 얼마 전에 내경 26mm도 한번 잠깐 써보셨잖아요. 아, 네. 네, 뒷바퀴로. 사실 약간 더 빨라질 거라 예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실제로는. 근데 그 변수가 약간 고정이 안 돼서 약간 뭐라고 제가 확답을 할 수 없는데 네. 저는 지금 세팅이 제일 좋았습니다. 26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엄청나게 좋다는 느낌 못 받았습니다. 같은 타이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더 빠르다 하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끝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 길었고 좋은 일을 한 이 자전거에 사실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에 가장 도움을 받았다. 이거 휠은 말씀하지 말고 너무 홍보 같으니까 이 제품은 진짜 좋은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크랭크에서 네. 많이 이제 경량을 이뤘습니다. 네. 이제 신형 레드 크랭크암. 그럼 E1 크랭크함이에요? 네. 아, 제일 이제 검증되고 네. 가벼운 크랭크암 중에 하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XKD 파워미터 가볍고 좋고요. 휠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타이어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항상 작년에도 사용했던 5000TT 어떤? TR 네, 그렇죠. 이제 좋죠. 네,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구매해봤는데 아직 한국에는 국내에는 수입사가 있지만 이 TT는 수입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직구로 구매했고요. 네. 마일리지는 예전에 빅토리아 코르사 스피드보다는 조금 더 됩니다. 2000 제가 볼 때 한 2000에서 1500원 쓰지 않나 뒷바퀴 기준. 보통 70km 라이더면 살짝 더 쓰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500 정도로 느꼈어요. 성능, 뭐 무게, 네. 뭐 이제 코너링 밸런스 등등 하나 빠진 데가 없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저는 메인 세팅으로 이제 답 디스크 휠을 썼는데 거기는 뒤에는 TT 5000TT 있었어요. 앞에는 코르사 프로 스피드 썼고, 네. 그리고 이제 서브로 가져간 올타 50mm는 그 너무 가볍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중량화를 해야 규정에 맞아서 뒤에 5000 STR 약간 무겁죠. 그다음에 앞에는 에어로 111 이렇게 세팅했었죠. 세 번째로는 요 이제 제품인데요. 네. 제 지인이 이제 만들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콩 프로덕트라고 이제 배번 홀더예요. 무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경량이고요. 네. 배번을 설치하게 되면은 C포스트 뒤로 사이로 배번이 고정되고요. 네. 배번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윤중원 선수 사용했고 이서준 선수, 김영주 선수, 백승용 선수까지 아, 많은 선수들이 사용했습니다. 요거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에어로에서 이득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제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손해가 있지 않았을까. 네.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원재 씨가 잘 얘기해줘서 조만간 사야겠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너무. 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의 꿈의 프레임 중에 하나인 도그마 F를 타셨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 전날에 이제 퍼레이드 하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이제 크랙이 났어요. 크랙 수리해서 계속 타실 건가요? 네. 지금 수리 업체를 이제 이미 벌써 수배했고요. 그렇게 해서 또 계속 탈 만큼 좋다. 아니면 뭐 이 프레임은 어떻더라 하고 한번. 일단은 이제 강성에 있는 이제 도그마가 강성으로 워낙에 많이 이제 유명한데요. 도그마 F부터는 강성도 있지만 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댄싱을 했을 때 내 힘을 받아주는 탕탕 튀는 약간 그런 탄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에어로 프레임이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올라운드 프레임에 가까울 정도로 탄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에어로에서는 또 이제 에어로 프레임답게 이제 또 성능이 좋기 때문에 평지에서 좋고요. 어필에서도 이제 같이 갈 수 있을 정도의 탄성이라던가 좌우 댄싱 할 때 이제 그 자전거가 넘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정말 올라운드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는 조금 무릅니다. 사실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탄성이 있다랑 똑같은 말이 강성이 낮아졌다라는 말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와트 라이더, 몇 킬로 라이더한테 맞추느냐, 이게 절묘하게 맞추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살짝씩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원재 씨보다 살짝 가볍거나 살짝 약한 라이더가 느끼기에는 무르다는 거 못 느낄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강성이 달라지는 건지도 한번 물어봤는데 네. 이제 업체 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이제 월드 투어 선수들과 사이즈를 다 고려해서 자전거를 다 설계했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이 자전거를 테스트한 선수들이 다 저와 비슷한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성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휠을 하니까 살짝 무른 것 같다라는 게 퍼포먼스에 전혀 악영향을 안 줘요. 사실은. 동의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약간 홀이나 턱이나 있을 때 대충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든지 뭐 아까처럼 탄성이라 느끼면서 이제 페달링에 더 좋게 영향을 미치는. 네. 실제로 라이더들의 피로도를 위해서 이제 강성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SL6 이제 타막 SL6 디스크에서 SL7으로 넣어보면서 강성이 내려갔어요. 더 오히려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맞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이 낮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워낙 파워, 절대 파워 자체가 세시기 때문에 이거 말고 타막 XL6도 가지고 계신데 림브레이크. 네. 그거랑 비교한다면 이게 살짝 더 무른가요? 어떤가요? XL6는 사실 단단한 편입니다. 엄청. 이 자전거가 훨씬 더 무르고요. 네. 하지만 이제 평지에서는 정말 좋지만 또 이제 어필에서는 또 타막 XL6 림브레이크 자전거가 이게 정말 잘 만든 자전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현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지는 얘가 승, 네. 어필은 타막 림브 SL6가 아직도 승이네요. 제가 자전거를 타막 XL6 림브, 타막 XL6 디스크, 타막 XL7 디스크, 타막 XLA까지 시승까지 해보고 도그마 F, 캐논데일, 시스템 6, 슈퍼6, 에보 다 해봤네. 네, 에어로드도 시승을 해봤습니다. 네, 구형, CFR. 신형 둘 다. 네. 메리다, 스컬트라까지 타봤는데 각기 자전거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저는 정말 차이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타볼수록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전거 컬렉터라는 약간 이제 소문이 돌고 있는데 항상 이제 장비빨로 어떻게든 더 이제 효율을 내고 싶어서 이제 자물리의 원젤이라는 채널을 개설했고 사실 장비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라이딩 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프로젝트 V50 휠이라고 쓰여 있는 휠을 쓰고 계셨는데 잠깐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요거는 정식 출시되는 프로젝트 V50이 아닙니다. 림폭도 높이도 이제 몇 번의 피드백을 통해서 원재 씨가 제일 빠르다고 제일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체중과 파워도 세고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그런 휠이고, 제가 장비에 정말 예민한 만큼 휠에도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네. 아시죠? 네. 제가 계속 이제 네. 처음에 구매했을 때도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할 때, 아, 이거는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구매했던 거에서. 네. 여기서 잠깐. 그때 사실은 그게 시판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아. 왜냐면 그때 프로젝트 V라고 프로토타입들을 그쵸. 계속 만들어 드렸어요. 그 프로토타입을 출시 전에 사실은 연구 개발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기여를 해주신 거죠. 그죠? 네, 부족한 거를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네, 제가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더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50, 뒤에 60. 네.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쪽으로 네, 에어로 프레임에는 뒤에 60mm는 돼야지 이제 프레임이 어울립니다. 네. 사실 50이 이제 경쾌하고 어필도 좋고 성능적으로는 더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제 에어로 프레임은 위쪽으로는 60mm가 가져야지 이제 타러 가고 싶습니다. 아, 기분이 타러 가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네. 그거와 별개로 저 같은 경우는 안에 25mm 내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28C에 최적화된 휠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로 만족하면서 이제 항속이나 어필에서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보다 더 센 라이더가 테스트를 했는데도 이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제 휠을 빌려가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그 친구도 정말로 만족해하고 항속이라던가 이제 식품 안정성, 반응성 등등 모든 거에 대해서 만족했고 그만큼 좋은 휠인데 저는 왜 대표님이 이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하나. 조금 더 홍보해서 알리고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홍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구애랑 비슷하잖아요.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휠랩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홍보 또는 마음을 얻기 위한 문구들이 다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고 교묘하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딤플이 있는 림 때문에 빠르다라든지 실제로 데이터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휠랩을 시작했고 약간 처음부터도 제 마인드가 그랬어요. 이건 막 많이 팔아서 성공해서 막 세계적 이것보다도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이클링에 열정이 있고 깊이 생각하는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팔겠다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라는 걸 사실 다른 기업들만큼 막 활발하게 하지는 않죠. 프로젝트 V도 사실은 알아보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사실은 이거 프로젝트 V 휠은 오히려 해외에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탑과는 아예 다른 라인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 고가인가요, 저가인가요? 살짝 저가예요 이게. 탑보다. 네. 왜냐하면 답이 이제 스포크 패턴이 좀 특이하게 3개씩 모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제가 한 노력과 제가 거기에 치는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개발 이제 과정에 개발뿐만 아니라 타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는 다른 프로젝트 V들보다도 살짝 더 단단하고 그 탑 디스크보다도 살짝 더 단단한 그런 원재 씨를 위한 휠이었죠. 사실 포가차가 28C나 30C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이제 그 친구는 어필에서도 속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포가차는 그렇죠? 30 이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항속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일반 동호인이나 정말로 이제 천천히 타는 행복 라이더 분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이제 중급 동호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휠이지만 저한테는 저 같은 파워 라이더에게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스펙을 제가 요청했고 이 스펙이 저한테는 정말 잘 맞고 내경, 외경, 두꺼운 게 다 잘 맞지만 또 이제 다른 이제 동호인 분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게 답답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안 맞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저한테는 잘 맞습니다, 적어도. 그럼 여기서 이 휠의 스펙을 한번 휠의 스펙이요? 스펙이 사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내경이 앞이 23mm 정도 되고 뒤가 25mm고 네. 외경도 이제 30mm 다 넘어가는 애들이고 가장 중요한 무게를 알려주시죠. 무게가 얘가 1200g 되죠. 1200 후반,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됩니다. 1200g 후반대. 1200g 아마 중반대일 거예요, 실제로. 중반대. 네. 근데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원재 씨가 강성을 원하시잖아요. 사실은 얘가 직풍에 털리는 정도가
저희 시판용보다는 좀 더 많이 털려요. 어, 왜냐면 원재 씨가 보통의 라이더들보다는 상체 어깨도 넓고 체중도 있고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측풍에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측풍의 영향을 약간 늘리는 대신에 항속을 좀 더 늘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 두 개 다 맥스로 할 수는 없어요. 측풍에도 엄청 안 털리고 항속도 엄청 좋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둘 다 적당히 좋은데 요거는 약간 우리 원래 그 스피릿보다는 약간 더 항속에 맞추고 측풍은 조금 영향을 받게 만들었고 얘 뒷바퀴는 이제 항속에 몰빵을 한 프로파일이죠. 네, 측풍은 왜냐면 안 털리니까 전혀. 스펙이 그죠. 사기라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저희 프로젝트 V 50mm가요. 지금 시판하는 게 앞뒤 합해서 1150g이에요. 아, 1150g? 네. 와, 이거 많이 안 되는데? 네. 사실 저도 그거 쓰고 싶었는데 6.8kg UCI 규정 때문에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카본 스포크도 제가 이걸 휠을 사용하면서 네.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경량을 좀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네. 싶기도 하고. 한 가지, 요 카본 스포크는 저희 채널에서 말하는 홍지 회사 또는 뭐라 해야지? 스트렌이라는 네. 그 회사 카본 스포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라이더들한테 이렇게 주면 좀 너무 딱딱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 V50 원래 시판용에는 이 스포크가 아닌 이 스포크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저희 독자적인 스포크예요. 제가 설계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못 쓰고 저희만 쓸 수 있는. 앞에가 뒤가 다른가요, 스포크가? 네. 아, BA를 이제 BA를 우승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항속을 이제 네. 해준 휠이 아닌가. 네. 무게는 가볍고, 네. 그렇죠? 어필에서도 좋고, 항속도 엄청난 약간 그런 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도 너무 만족했는데, 네. 아쉽게 낙차로 그러니까 드레일러가 이제 파손되면서, 이제 드레일러가 말리면서 스포크가 다 끊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자전거도 크랙이 가고. 콤 포인트 마지막으로 따셨잖아요. 그래서 콤 2등 하신 거죠. 그쵸. 콤 구간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서 네. 콤 경합을 해서 이제 김홍재 선수와 정우람 선수와 권기원 선수와 이제 4인에서 이제 콤 경합을 했고 거기서 다행히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콤 2위를 획득했고요. 이제 안타깝게 3스테이지 마지막 4km를 남기고 휘어있던 행어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부러지면서 이제 스포크에 말려 들어가면서 스포크도 다 망가져서 이제 수리를 맡기로 왔습니다. 보시는 분께 혹시 장비 관련해서 뭐 한마디. 사실 이제 많은 동호인분들이 이제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 네. 장비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당 훈련 시간이 뭐 이제 10시간 이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랄까 중저가의 자전거를 타도 이제 엔진이 좋으신 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훈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비에 의한 차이도, 그렇죠? 네. 차이가 크게 나고, 특히 저희처럼 이제 10초 차이로, 이제 5초 차이로 이제 그 언덕을 같이 넘어가고 그룹을 잃어서 가냐, 이제 5초 때문에 뒷그룹으로 가게 되냐, 그렇죠. 라는 차이가 정말로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경량이든 뭐 이제 어떤 부분인지 항상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한 방에 제일 좋은 자전거를 이제 지르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질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저는 이제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무리해서 질렀습니다. 지역 화폐로 10개월 동안 긁어서 구매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긴데, 그렇죠?